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CHP 민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연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강연을 하다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굉장히 사람들이 피로하다는 거예요. 만성 피로를 겪고 있어서 소위 말하는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겪고 있을 만한 문제인데요. 아주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나 회사를 가기가 정말 싫다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피곤해서 정말 일어나기도 싫다든지,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낮잠을 자지 않으면 하루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을 일컬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집에 퇴근하는 길에 너무나도 이제 숨 막힌 듯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그 번아웃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배운 그 코칭 과정에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연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번아웃에 대한 얘기를 잠깐 다룹니다. 번아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 해요. 제가 사실은 원래 공학도다 보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겹쳐져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첫 번째는 삶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내가 지금 이걸 왜 하는지, 아니면 정말 좋아하는 걸 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번아웃이 쉽게 오기도 하고 천천히 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그 사람의 건강 관리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즉 삶에 대한 목표도 명확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그 위에 잘못된 건강 습관이 더해지면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명확하게 갖고 있으면 번아웃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장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잠도 많이 안 자고 먹는 것 잘 먹지 않아도 씩씩하게 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그거에 대한 몸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서 고생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 싶어서 잠도 안 자고 했다,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 잠을 줄여서도 했지만 난 피곤한지 물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번아웃이 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관리가 잘못되게 되면, 건강관리에서 출발된 번아웃은 굉장히 오랜 기간,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표를 명확하게 세운 사람이라도 너무 장기간, 2년, 3년간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번아웃 증후군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번아웃 증후군이 오면 사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잠이 너무 모자라서 아침에 술이 취한 것과 비슷한 상태로 출근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몸이 너무너무 나른하고 술 취한 것처럼 집중력도 잃어버리고요. 밥맛도 없고, 그래서 그 몸에 힘이 없다 보니까 에너지 있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목표가 무엇인가랑 자기의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사실 자기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쉽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코칭을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꿈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얘기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는 코칭이고요. 가장 쉬운 코칭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건강관리 쪽에서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릴게요.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코칭이냐고 하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잠이 정말 모자라요. 하루에 최소한 7시간에서 8시간을 잠을 자야지만 그 사람의 생산성과 그리고 건강 레벨이 유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7시간 정도를 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7시간씩 쉽게 잠을 자냐고 하겠지만, 그거는 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내 우선순위에 놓느냐에 따라 다른 얘기입니다. 잠을 많이 자서 힘이 넘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집중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있게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모자란 상태에서 무언가 일을 많이 하겠다라는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예전에 나사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릴 때 많은 미사일이 사실 실패를 했었는데요. 그 판단 과정에 시간이 지난 후에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발사를 앞두고 정말 몇 달간 너무 집중해서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졌던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많이 했고요. 이런저런 실패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리고 이런 잠이 모자랐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의학 조사에서는 잠을 많이 모자라게 오랜 기간 자게 되면 유전자에도 변형이 온다는 만큼 그 잠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가장 집중력이 좋았을 시절이 있어요. 3살, 4살 이때.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냐면 잠을 많이 자고 밤에 9시간, 10시간씩 잤죠. 그리고 낮에 잘 먹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주시는 음식들을 잘 먹고 그리고 낮잠도 잤습니다. 그런 식으로 잠을 많이 자서 스트레스를 풀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이미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에 어렸을 때 배겨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잠이 모자란 채로 그 집중력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몸이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낮잠을 자서라도 자기가 밤에 7시간 못 자는 것을 메꿔야 되는데 그 시간마저 모자라다면 딱 15분만이라도 명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잠이 모자라면 명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할 시간도 정확하게 잡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점심시간을 시작할 때 오히려 식사하기 전에 점심 식사 전에 한 15분 정도 명상을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식사 후에라도 명상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식사를 하고 나서 잠이 드는 것은 식도에 굉장히 그리고 위에 부담을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다고 조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간단한 명상이나 그리고 기울여서 잠깐 이렇게 잠드는 정도로 그 식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정도로 짧은 낮잠을 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 건강 습관이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이 더 있겠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려서 한 가지만 더 해드린다라고 하면 산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비타민 D가 모자라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모자란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밖에 나기가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면 비타민 D 제제라도 챙겨 드세요. 비타민 D를 챙겨 먹기라도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면역력 레벨도 유지가 되게 됩니다. 한국인의 90%는 비타민 D가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번아웃 증상은 자기의 목표가 없고 건강관리가 잘못된 이 2가지가 겹쳐진 상태에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잠을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을 자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선순위에 놓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게 모자라다면 명상, 그리고 세 번째는 비타민 D를 자기가 더 몸에 채우기 위해서 햇빛에 나가서 산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비타민 D 제제라도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제 강연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